안녕하세요, 시드맨입니다. 헬프존 앱을 이용하면은 자신의 가족 그리고 친한 사람들 어디 있는지를 위치를 알 수도 있고, 그리고 도움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어느 여행을 가다가 어느 지점에서 다쳤을 때 그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경찰서나 소방서, 병원 등을 쉽게 찾아낼 수도 있고요. 말 그대로 헬프존, 그러니까 위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앱인데요. 위젯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활용해보면 상당히 좋은데요. 헬프존은 무료 앱입니다. 그래서 헬프존을 먼저 플레이스토어에서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실행하고요. 저는 사용자를 몇 명 추가를 해 놓았는데, 그럼 사용자가 나타나고 그룹에 들어가 보면 목록이 나타나고요. 해당 목록에 사용자를 등록시켜 둘 수 있습니다. 등록을 하고요. 등록을 하면은 해당 사용자들이 나타나고, 해당 사용자에게 위치 정보를 먼저 요청합니다. 이 앱을 설치한다고 해서 무조건 위치 정보가 어딘가 나타난다는 게 아니라 누군가 요청을 하고 허락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자녀가 있는 사람이라면은 부모가 자녀에게 요청을 하고 자녀가 허락을 해야만 위치 정보가 서로 공유가 됩니다. 위치 정보가 서로 공유된 상태에서는 자신의 위치도 알 수 있고요. 다른 사람의 위치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위급한 상태라고 한다면은 SOS 눌러서 내용을 전송을 해서 위급 상황을 상대방에게 알릴 수도 있고요. 그러면 제일 가까운 사람한테 전달돼서 이렇게 위급 정보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해당 사용자가 보고 무슨 일인가 하고 확인해 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관공서나 경찰, 119, 병원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제일 가까운 병원을 제가 한번 확인해 보죠. 병원을 누르면 차례대로 병원의 목록이 쭉 이렇게 나타납니다. 가까운 순서대로 나타나고요. 그러면은 어디로 가야 될지 빨리 확인을 해보고 갈 수 있겠죠. 그 위치도 볼 수 있고요. 제일 가까운 위치에 있는 부분이 다 나타났는데, 가까이 갈 수 있는 병원들의 목록이 나타납니다. 119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119도 확인할 수 있고요. 3번 119 안전센터 있는데 누르면은 전화도 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위치도 확인할 수 있고요. 바로 확인할 수 있고, 전화 걸기를 해서 전화도 바로 걸 수 있습니다. 전화 걸면은 전화 걸리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있을 겁니다. 사고가 났을 때 너무 당황하면은 병원에 전화해야 되는데 어디다가 전화해야 되는지, 경찰서도 가까운 경찰서를 부르는 게 낫겠죠. 근데 어디를 전화해야 되는지 몰라서, 아니면 위치를 확인을 못해서 당황할 경우가 있는데, 이 앱을 켜면은 곧바로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가까운 지인들을 등록시켜 두면 지인들에게 바로 전화를 걸 수도 있습니다. 전화도 걸고 도움도 요청하고요. 이 앱은 지금 계속 업데이트 중입니다. 그래서 계속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가 되고 있는데요. 이 기능들을 잘 이용하면은 꽤 유용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위치 정보는 물론 주변 상황 정보도 같이 보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스마트폰을 들고 있으니까 갑자기 이게 큰 충격을 받는다거나 떨어뜨리거나 한다면은 위치 정보가 전달되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룹은 여러 명을 나눌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족을 나누고요. 친하게 아는 사람들, 아니면은 동아리 그룹이 있다고 하면은 동아리도 그룹으로 묶으면 되겠죠. 그러면은 그 사용자들이 어디 흩어져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 스마트폰만 켜면은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별 모임을 한다거나 그런 모임 같은 거 할 때도 꽤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산악 모임 그런 거 할 때도 꽤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새로운 기능들도 좀 몇 개 추가됐는데, 상점 같은 것도 있고요. 그룹을 더 추가하는 거에 대한 서비스, 유료 서비스가 있는데,
근데 유료 서비스 쓰지 않더라도 무료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자녀들이 어디 가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는 사용할 수 있고요. 근데 그룹을 더 늘리거나 아니면 멤버를 더 많이 하거나 진입 이탈, 그러니까 뭐 어디 들어갔고 나갔고 하는 걸 수시로 확인한다거나 할 때는 이걸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화도 걸 수 있고요. 메시지도 보낼 수 있고 무전도 할 수 있습니다. 무전은 이걸 무전기처럼 사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고 다시 받고. 네. 어떻게 보면은 카카오톡의 뭐 보이스톡 비슷한 건데요. 그런 식으로도 할 수 있고, 설정들하고 뭐 푸시 내용 뭐 들어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진입 이탑 알림 설정이 있고요. 그 SOS 수신자 설정. SOS를 보낼 때 그 수신자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보면 위젯도 추가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다 위젯을 추가한다고 해봅시다. 해보면 이 헬프존 있죠. 헬프존을 앱을 추가를 해둡니다. 근데 이거는 모양이 다르죠. 이거는 위젯인데요. 위젯이 이렇게 작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급한 상황이 됐을 때 제가 만약에 지금 여기는 제가 이걸 넣어놨기 때문에 제가 이리 옮기고요. 이것도 제가 사용하는 홈 화면에 두겠습니다. 만약에 급한 상황이 됐을 때 켜고요. 이거 누르면은 바로 SOS 메시지가 갑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제가 SOS 수신자를 설정해 두지 않았는데요. 설정을 해두면 해당 사용자에게 위급 정보가 갑니다. 자녀에게 알리면 되겠죠. 뭐 모르는 사람이 말을 건다거나 아니면 좀 뭔가 위험한 상황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는 여기를 눌러라 라고 알려주면은 여기만 누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녀들을 보호할 수 있겠죠. 최근에 뭐 다큐멘터리를 봤는데요. 아이들을 보호할 때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어떤 어른들은 따라가지 말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말을 걸면은 대답해주지 말고 뭐 피해라고 하지만은 그거 말고도 더 구체적으로 뭔가 위치를 묻는다고 하면은 동만 알려준다거나 아니면 같이 가다가 경비원 아저씨에게 도움을 요청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내용 알려줘야 실제로 실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니면은 아이들이 모르는 사람이 말이 걸지 말라고 했지만은 만약에 친근하게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를 주면서 유도하면서 이야기를 걸면서 차에 타라고 한다거나 그러면 탄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런 경우도 타지 말라고 알려주고 그리고 위험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려면은 만약에 뭔가 친하게 말을 걸긴 하지만은 걔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면 일단 이걸 한번 누르라고 알려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아이의 마지막 위치가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뭐 전화를 걸어서 뭐 누가 하고 있냐고 물어볼 수도 있는 상황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걸 앱을 잘 이용하면은 꽤 유용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